뜨거워지는 날씨. 사람들은 열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선크림, 미스트, 그늘진 곳을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피부랑 이런 걸 원래 신경 잘 안 써서. 무심코 지나쳤던 열이 위험하다. 열에 장시간 노출되면 심각한 피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름에 탄력 저하, 색소 침착까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열 때문에 피부는 노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열 노화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생활백서 궁금 타파 열 노화. 열 때문에 높아지는 피부 온도. 시민들은 피부 온도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36.5도보다 낮을 것 같아요. 피부는 좀 차가워야 될 것 같은데? 날씨랑 피부 온도랑 이게 비슷할 것 같아서 20도씨부터 37도씨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피부 온도는 중심부 온도에 비해서 5, 6도 정도 낮아서 보통 31도 전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열에 장시간 노출된다면 이 열에 의해서 수분이 날아가고 탄력이 저하되면서 열노화가 진행이 된다고 할 수 있죠. 피부 온도가 40도씨를 넘으면 콜라겐 파괴로 탄력을 잃게 되는데요. 피부 노화도 시작되는 온도라고 합니다. 한 논문 결과에 따르면 쥐 피부에 꾸준히 43도씨의 열을 가한 결과 주름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은 열에 노출되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피부 때문에 고민이 많다는 김민경 주부. 최근 들어 피부에 고민이 부쩍 늘었다고 하는데요. 무슨 고민일까요? 기미도 많이 올라오고요. 그리고 또 얼굴 피부 톤도 많이 안 좋아지고, 그다음에 성인 여드름도 나는 것 같고, 그래서 많은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자세히 봐도 고민스러울 정도는 아닌데요. 피부가 그렇게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는데요? 아, 그러세요? 사실 피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커버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화장을 지우면 좀 많이 안 좋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세안을 마친 주부의 피부 상태를 다시 확인하기로 했는데요. 한번 제 피부 상태 좀 보세요. 어떠신지. 고민이겠죠? 아하, 주부의 민낯. 울긋불긋한 피부색과 기미가 많이 보이죠? 세안 전의 모습과 확실히 다른 모습인데요. 최근에는 고민이 더 깊어졌다고 합니다. 점점 더 피부가 많이 푸석해지고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한 1년 전부터는 좀 더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병원을 찾기로 한 주부. 미치겠네요. 언제부터 이렇게 색소가 많았어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 다양한 피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색소 침착이 많고 좀 약간 붉은기, 염증기가 좀 있는 그런 타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혹시 생활 습관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주부의 일상을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이를 돌보며 틈틈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합니다. 아이 이유식을 만들거나 식사 준비를 하는 주부. 여느 주부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모습인데요. 건강을 위한 산책 또한 빼먹지 않습니다. 날씨도 좋고 또 아이가 산책하는 거를 좋아해서요. 하루에 점심시간쯤에 한 1시간 정도는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하세요? 네, 거의 매일 하고 있습니다. 주부의 생활. 그럼 전문가는 어떻게 봤을까요? 자극이 적지만 열노화가 어느 정도 시작이 된다고 할 수 있고요. 이런 자극적인 상태를 지속한다면 어느 순간 연령대보다 5살 이상 나빠질 수 있습니다.
매일 하는 산책과 요리, 그리고 컴퓨터에서 피부 온도가 많이 오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이 놀랍고요. 기존에 좀 많이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은데 이제 좀 이런 결과를 통해서 좀 더욱더 신경 쓰게 되는 것 같아요. 피부를 늙게 하는 열은 어떤 것일까요?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열 노화는 생활 중에 적외선에 의한 열 노화를 들 수 있는데요. 그러나 최근에는 드라이기의 장시간 사용과 휴대폰, 그 다음에 노트북 등의 장기간 사용으로 인해서 피부의 온도가 많이 증가되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어허, 드라이어와 휴대전화도 피부를 늙게 한다? 그래서 실험해봤습니다. 매일 접하는 전자기기의 열. 피부에서는 과연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피부 온도와 수분 상태의 변화를 확인해보기로 했는데요. 실험 전 2명의 참여자 모두 피부 온도는 정상 온도였고 수분은 각각 39.9%, 32.4%를 갖고 있었습니다. 드라이어를 10분간 사용한 후 피부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피부 온도는 각각 8도에서 9도씨 정도 상승하고 수분도는 줄어들었습니다. 피부가 드라이어의 뜨거운 열기를 직접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엔 휴대전화로 실험했습니다. 1시간가량의 통화를 마친 실험녀들. 핸드폰이 지금 열이 엄청 나고요. 좀 뜨거우면서도 좀 얼얼한 듯한. 제가 한쪽으로만 계속 통화를 하니까 이쪽 볼만 많이 뜨거워요. 자,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쪽의 피부 온도가 더 붉게 표시된 것이 보이시죠? 그에 따른 수분도의 수치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피부 노화를 빠르게 앞당기는 열. 그 열을 피하는 방법 궁금타파에서 알려드릴게요. 일상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쉽게 열에서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내 온도는 26도에서 28도 정도 유지하게끔 환기를 잘 시켜주시고 직접적인 열 손상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내 온도를 낮추는 것만으로도 열 노화를 예방할 수 있다는데요. 첫 번째로는 커튼을 치는 것 하나로 실내 온도를 낮출 수 있고요. 겨울에 자주 쓰는 단열캡을 붙여주면 외부 열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실내 온도가 2도에서 3도씨가 낮아진다고 하니 한번 시도해 보시죠. 주부들이 피할 수 없는 가스불. 여기에도 방법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열 노화를 예방하는 요리 비법 공개. 전자레인지하고 전기밥솥을 이용하면 열 노출에 조금 피해를 덜 받고 요리하실 수 있어요. 먼저 밥솥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밥과 순두부찌개를 한 번에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내열 그릇에 찌개 재료를 넣고요. 랩을 씌운 다음 이쑤시개로 구멍을 뚫어줍니다. 먼저 전기밥솥에 찌개와 쌀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이 있다는데. 밥 먼저 넣고 그냥 위에 올려놓으면 안 돼요? 네, 쌀을 먼저 넣고 그 위에 찌개를 올리면 밑에 깔린 쌀들이 밥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찌개를 먼저 넣고 쌀을 넣어주셔야 돼요. 자, 이제 전기밥솥에 취사 버튼만 눌러주면 끝입니다. 어허, 맛있게 완성됐을지 궁금한데요. 밥솥으로 만든 찌개. 오호, 속재료까지 제대로 익었네요. 다음은 영양만점 생선구이. 종이 포일을 씌워 머리와 꼬리 부분을 잘 묶어줍니다.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6분에서 8분 정도 돌려주죠. 시간을 잘 맞춰주면 여러 가지 생선구이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고등어나 삼치 같은 큰 생선들은 8분에서 9분 정도 돌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기나 갈치, 도막 같은 경우에는 6분 정도 돌려주시면 돼요. 가스불 없이도 부드러운 생선구이 완성! 자, 다음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카레.
집에 있는 채소를 골고루 준비한 다음 카레가루 푼물과 함께 밥솥에 넣고 찜 기능을 이용해보세요. 카레 만들기 참 쉽죠잉? 가스불을 이용하지 않고도 멋진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열노화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열에 노출되지 않는 것, 즉 이 노출을 막아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드라이어는 차가운 바람으로, 방향은 피부 바깥쪽으로 이용하시면 자극을 줄일 수 있고요. 휴대전화는 가급적 짧게 통화하시고, 통화가 길어진다면 이어폰을 습관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 열 자극에 노출이 되었다면 차게 식혀주시고 그 다음 단계로는 보습을 해주는 것, 이 단계를 해주신다면 열 노화를 가급적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부 온도를 내리는 방법. 미스트를 뿌리는 것만으로도 온도를 낮출 수 있고요. 외출 후에는 얼음 하나만 있으면 피부 열을 빠르게 낮출 수 있습니다. 열 때문에 피부가 손상됐다면 우유를 사용해보세요. 차가운 우유는 열을 낮춰줄 뿐 아니라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효과까지 있다고 합니다. 피부 노화, 막을 수는 없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늦출 수는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